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아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긴 현상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피로, 부종, 혈압 상승은 물론 심하면 평생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식단 비법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장 전문의로서 실제 사례와 검증된 방법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건강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 첫 소변을 볼 때 변기 위에 거품이 생겨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더라도 크기가 크고 금세 터지며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 속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그 단백질이 공기와 만나 작은 거품을 만들어내며 이 거품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띠고 변기 표면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소변을 본 후 5분, 10분이 지나도 여전히 거품이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밤새 농축된 소변을 배출하는 아침 첫 소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연속으로 아침마다 거품이 남아있다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신장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피로감, 부종, 혈압 상승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뒤따르지만 가장 초기 단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큰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변 거품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등이며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한다면 충분히 회복하거나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영숙 여사도 이러한 신호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소변에 잔잔한 거품이 가득 남아있는 것을 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뻔했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준호 의사는 이러한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주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피곤하거나 물을 덜 마셔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방치하는 순간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어 가고 결국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체력 저하나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심각한 신장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영상과 같은 정보가 널리 알려져야 하며 단순히 본인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무심함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작은 관심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곧바로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해버리는데 사실은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셨을 때 생기는 거품은 대체로 크기가 크고 쉽게 터지며
몇 분 안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루 이틀 동안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러한 거품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신장 문제로 인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올 때 생기는 거품은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크기가 작고 끈적거리며 잘 사라지지 않고 변기 표면에 달라붙듯 오래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의 차이가 가장 큰 구분점인데 단순한 탈수로 인한 거품은 길어야 2, 3분 이내에 사라지지만 단백뇨로 인한 거품은 5분, 10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은 우리 몸 상태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데 이때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연속 3일 이상 이어진다면 반드시 신장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정자 할머니도 같은 증상을 겪었는데 무려 석 달 동안 아침마다 거품이 10분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목이 붓고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를 통해 하루 3g이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이라면 하루에 20분의 1g 정도만 배출되어야 하지만 무려 20배 이상 넘게 배출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거품과 병적인 거품을 구별하는 것은 조기 발견의 핵심이며 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저녁 무렵 발목에 눌린 자국이 남는 등의 가벼운 부종이 대표적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를 놓치면 곧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호흡 곤란이 동반되며 소변량이 줄고 색이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혈압이 서서히 오르며 신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마저 간과하면 말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여 체내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구역질, 식욕부진,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며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진행되는 투석은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동시에 가져오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증상을 잘 알고 스스로 체크하는 것은 조기 발견과 예방의 핵심이며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기 신부전에 이르면 신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몸속에 노폐물과 수분이 쌓여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구역질과 구토, 식욕 상실이 심해지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며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결국 의식이 저하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단계에 도달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 이상 진행되는 투석은 환자의 일상을 크게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도 막대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영향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한다면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일정 부분 회복도 가능합니다.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소변의 변화와 부종, 피로감 같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을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맞게 식단과 생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처가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는데 바로 수박, 메론, 그리고 키위입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각각의 성분과 효능 덕분에 신장 기능을 보조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수박은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높아 소변량을 증가시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론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신장세포막을 강화하고 독성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메론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은 세포막의 구성 요소로 작용해 손상된 신장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메론은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로 키위는 레몬보다 2배 이상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신장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시켜 독성 물질의 생성을 줄이고 신장에 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더불어 칼륨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어 혈압을 안정시키며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 불필요한 노폐물 생성을 줄여 신장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섭취 방법 또한 중요한데 수박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하루 동안 수분 보충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메론은 식사 후 디저트로 먹으면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 키위는 저녁 식사 후 먹으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에서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주스로 만드는 것보다 씹어서 먹는 것이 신장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영양소인 칼륨, 단백질, 나트륨,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칼륨은 심장과 근육,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팔다리 근육이 마비되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이 30ml 이하로 떨어진 환자라면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소를 조리할 때는 껍질과 줄기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그거나 끓는 물에 데친 후 국물을 버려 칼륨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투석 전 단계의 만성 신장병 환자는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36에서 48g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밥 3끼에서 얻는 단백질 양과 두부 1모, 계란 1개, 콩 2큰술 정도를 더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부담을 덜 주지만 필수 아미노산을 고려하면 하루 한두 단위의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트륨은 과다 섭취 시 혈압을 올리고 체내에 수분을 가둬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하루 소금 섭취량은 3g에서 5g, 나트륨으로는 1.2, 2g에서 2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은 피하고 조리할 때 간을 최소화하며 국물 섭취를 줄이고 마늘, 생강, 양파, 허브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만성 신장병 3기부터 체내에 쌓이기 시작해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유제품, 견과류, 내장류, 가공식품에 인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가공식품에 포함된 인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물에 담가 조리하거나 우유 대신 두유를,
일반 치즈 대신 리코타 치즈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영양소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영양소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 속 식습관과 생활 습관 전반을 철저히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공식품과 염장식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햄, 소시지, 통조림, 라면, 냉동 도시락 같은 음식에는 나트륨과 인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계절마다 신선한 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하며 제철 과일과 채소는 영양가가 높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채소를 조리할 때는 칼륨을 줄이는 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무, 배추, 당근 같은 뿌리 채소가 적합하며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나물류가 좋고 여름에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가급적 신선한 생선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소금에 절인 생선은 피하고 구이나 찜처럼 기름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택해야 하며 볶음이나 튀김처럼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자, 단백뇨, 혈중 칼륨, 인, 나트륨 농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변화와 근육량, 혈중 단백질 수치도 함께 관리하여 지나치게 제한된 식단으로 영양 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심한 부종이나 심장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마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신장의 야간 부담을 줄여줍니다. 운동은 격렬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면 충분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역시 필수인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담배와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하며 특히 진통제와 같은 약물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신장에 안전한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신장은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정말순 할머니의 사례는 신장 관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며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투석까지는 아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의료진의 지도를 따라 식단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는 칼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리했으며 신선한 생선과 두부, 계란 등을 균형 있게 섭취했습니다. 물은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며 저녁 식사는 일찍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음식 맛이 싱겁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고 새로운 조리법에 적응하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1년 뒤에는 신장 기능이 50%까지 회복되었고 소변 거품도 거의 사라졌으며 부종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쳐난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인공 조미료에 길들여진 혀가 본래의 맛을 되찾으면서 오히려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생활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신장이 손상되었더라도 올바른 관리와 가족의 협조가 함께한다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환자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주변의 지지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일정 부분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의 거품이 오랫동안 남는다거나 발목이 붓고 피로감이 지속되는 작은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맞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박, 메론, 키위와 같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고 칼륨, 단백질, 나트륨, 이 4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신장을 오래 지키는 핵심 방법입니다. 밤 늦게 음식을 먹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을 실천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또한 진통제나 건강보조제, 한약 같은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신장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식단과 생활을 조율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신장이 가장 활발히 노폐물을 거르는 황금 시간대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 1컵 정도로 도와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소변을 본 후 변기 속 거품이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길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며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실천한다면 누구나 건강한 신장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